핫핑크 친애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환경 건강이 정말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렇죠. 보건학 전공하시고 네. 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까지 되신 분. 네, 환경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해라는 그 책 어린이 환경까지도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5090 포탈을 계획하고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십니다. 네, 한국환경보건연구원의 전상일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국환경건강연구소예요. 아, 네. 이제는 또 연구소군요. 원래가 환경건강연구소. 네, 아하. 소장 전상일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환경 보건학을 하시게 되셨어요? 대학원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어렴풋이 환경이 미래에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그냥 아주 작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저를 위해서 세상이 조금씩 이렇게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거 전공하셨어요? 생물학 관련된 공부를 했죠. 그래요? 아, 그러다가 보건학을 하시게 된 네네네.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보건학과 하셨나 아니면 의학 관련 하셨나 이제 의학 궁금했었는데 관련은 아니죠. 네. 아주 환경 보건학을 하셨네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소개는 드렸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신다고 이제 소개는 드렸는데 그 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약간 궁금했어요. 이제 우리 말로는 위해 소통이라고 많이 이렇게 위해 소통. 위해 그쵸? 소통. 예, 되게 그런 어렵네요. 아니,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해 소통.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뭐 광우병 사태 때,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 네, 네. 그 뭐 오염수냐, 네, 뭐 뭐. 처리수냐, 네, 뭐 네, 그런 네. 문제. 그다음에 먹을 거 관련돼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럼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이슈가 된다는 것들이 되게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와 관련된 거, 위험과 관련된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장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그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소통 방안 그런 것들이 이제 위해 소통이라고 소통 하십니다. 방안.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해 소통이라 해서 그 위해를 서로 소통하는 게 뭘까 이제 궁금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네요. 뭐 일부죠. 과장하거나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하지 않고 네네네. 사실 그대로 그 위해를 전달하고 그거를 이제 예방하거나 또는 뭐 그 이제 뭐 방책 이러한 것들을 만들거나 이런 건가요? 예,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는 네. 일부에 불과하고요. 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누구하고 누구에게 전달할 것이냐. 어떤 채널로 전달할 것이냐. 그런 것들이 다 이 위해 소통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심지어 정부에서도 네. 그 위해 소통하면 그냥 정보를 전달 마치 딜리버리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전달하면 그 위해 소통하느냐 절대 아닌 거죠. 예, 그건 아직 정보를 주는 건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채널로 뭐 할 것이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하는 게 위해 소통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그 생물학 이런 쪽에 계시다가 환경이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딱 왔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뭐 본인이 뭐 아프셨어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뭘 위해서 공부하냐. 예, 그럼 생물학 공부를 한다. 보건학 공부를 한다. 환경 보건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다음 스텝이 뭔가 이제 궁금한 건 할 수 있는데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다 자연스럽게 들었던 거였고요. 나중에 박사할 때는 오케이 좋아 그러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라는 또 새로운 현실적인 그런 고민에 또 봉착을 하더라고요. 알기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정책적으로 이 환경 보건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은 거기는 또 이제 경제학 관련 그런 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면 좋지만 한정된 자원 내에서 뭐부터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경제학 공부도 좀
했던 했어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 보호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한테 나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이게 이제 정책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그 공부를 계속 확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우 대단하세요. 그러면 근데 공부 얘기 너무 많이 하지 그러니까 말고 미국의 이제. 하버드대학까지 아니, 가셔서 연구원으로 그러게. 활동하셨는데 네네. 그 연구원 활동하신 내용이 그러면 경제학 그거를 하버드대에서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있던 네. 연구소가 원래는 이과연구소예요. 예, 그러니까 이과연구소, 그러니까 하버드 보건대학원하고 케네디 네. 스쿨하고 네. 그 어떤 이렇게 그 조인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연구소인데 거기 재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보스턴 글로브 출신의 언론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는 이과 교수님들이 있는 연구소인데 왜 그분 언론인 출신이 계신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의 역할은 그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제 미국 대국민 소통하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때 광우병 네. 사태 난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럼 이거 소통 필요하잖아요. 그럼 먹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인간한테 어떤 피해를 주느냐 마느냐 뭐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위해 소통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게 퍼블릭 헬스에서 이 그냥 헬스도 아니고 퍼블릭 헬스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굉장히 커지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약간 직감적으로 그걸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좀 재미있게 공부했던 것 같고 그다음 나중에 한국 와서는 이 위해소통 전도사처럼 예, 2003년에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그때 2003년에 오신 거예요? 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부터 이제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요즘에는 그 문이과 통합형, 문이과 융합 네. 인재가 네. 필요하다. 석형 인재 뭐 이러잖아. 네, 막 그런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과 자연계 공부를 하시다가 네네. 지금 하시는 그 일은 다 거의 문과 계통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 혼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근데 했는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말만 봐도 네. 이 리스크는 이과 영역이에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왜냐하면 어떤 유해 요인에 그 노출돼서 내가 피해를 당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과적 영역이고 그럼 그런 이과 영역의 결과를 그러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라고 네. 한다면 그건 또 문과 영역에 맞아.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은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아나운서를 잠깐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전상일 씨가 이렇게 그 발음이나 이런 게 정확한 이유가 유전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저희 집 식구들이 어디 가서 마이크 잡아주면은 오. 피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 예. 그런 뭐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DNA는 못 속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그때 그 광우병 그 파동 때문에 뭐 우리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결론이 났나요? 그 궁금해지네 갑자기요. 아직까지 그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은 보고는 아직 없죠. 네네. 못 들었고 그거는 팩트고 그러나 그런 광우병에 걸린 소로 인해서 인간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도 팩트고 아하.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부풀려진 게 분명히 있는 거였고 네. 그 좀 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성적으로 좀 제가 그때 좀 얘기 좀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떤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을 과장한다고 해서 그게 결코 대중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이 대중의 눈높이에서 어떻게든지 그 전문가들이 그런 이렇게 근데 대중이라고 하면 이게 또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또 천차만별의 맞아. 그런 집단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 뭐랄까 집단 맞춤형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소통 전략도 짜고 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그때 그 사태가 좀 과장된 면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네. 그래도 뭐 36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한다든지 뭐 뼈는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또 마련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계기도 됐겠죠. 네, 예, 네. 예, 됐는데 이제 이게 소통의 성패는
단순히 과학의 결과만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회, 문화적, 정치적 그런 다양한 요인들이 네네. 그때 이제 기억하기로는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면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네, 좀 더 좋을 돈 것이다. 싸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게 또 이제 국민들 생각은 그거 싸봤자 얼마나 싸냐. 괜히 그거 먹었다가 괜히 머리에 구멍 숭숭 네, 뚫리면 네, 네. 어떡하냐라는 그런 공포심이 더 그쵸. 크게 예, 예. 지배를 했었던 것 네. 같고 그런 공포심을 갖게 된 데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실수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언론의 그런 부풀리기, 네. 과장 보도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이 좀 선동을 좀 당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 그 전상일 박사님은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 당시에 그 참 사람들이 얘기 못하는 부분도 아주 차분차분 얘기를 잘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CBS에서 방송할 때 웰빙 다이어리라는 프로그램에 초청해서 이렇게 하나씩 네. 하나씩 짚어주실 때도 굉장히 그 뭐랄까 이렇게 치우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이 언론에 이 글 쓰는 것도 좀 굉장히 그 과학적이면서도 진짜 또 그런 그 면을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문득 나네요. 그 당시에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아직 먹물이 많이 안 빠진 시기라 그 아무래도 정직하게 그냥 소신껏 이렇게 하려고 했던 노력이 강했고요. 뭐 그 신념은 뭐 지금도 갖고 있는 거고 과학자나 전문가가 영혼을 파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없어진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누구 편을 든다고 해서 뭐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수준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전상일 박사님이 참 마음에 들었고 아. 우리 둘이 그때 유튜브도 하자고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 지금 여기에 띄워놨지만 이렇게 해라는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또 그때는 또 뭐가 잘 안 돼서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유튜브 방송도 하셨었잖아요. 그 제가 그 보건학 박사 전상일입니다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도 지금도 있는데 올린 지가 좀 꽤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하는 새로운 일 그게 이제 시니어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 시니어 1번지라는 채널 이제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은 안 여셨고요. 네네네. 근데 그 전상일 박사님 그 유튜브 제가 봤는데 지금 봐도 너무나 뒤처지지 않고 세련된 화면에 또 이제 아나운서 DNA를 가지셔서 그런지 나레이션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꽤 너무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보고 출연료가 없으니까 네, 출연료 없으니까 이제 그거로 칭찬이라도 좀 해드려야지. 돈 안 드는 거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근데 진짜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고 또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아까부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에 머무르시지 않고 굉장히 시야를 넓게 멀리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관이 발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학생 때부터 본인이 나아갈 길을 미래를 이렇게 그 정도는 많이, 아니고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저는 그 융합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융합? 네, 융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뭐 네.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네. 제너럴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야. 예, 제너럴리스트고 코디네이터고 아하. 예,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깊이 파는 것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엮고 네네네. 소통하는 그런 거에 제가 이제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저렇게 칼럼을 썼던 것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한 분야의 칼럼만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했던 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이렇게 알림으로 왔던 이렇게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칼럼거리가 될 만한가라는 거를 이렇게 보고 그게 이제 하나가 정해지면 그걸 또 이제 더 깊이 파보고 아하. 뭐 하여튼 그랬던 훈련이 좀 돼서 이렇게 책도 쓰게 되고 네. 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이라는 거가 조금
덜 주목받을 때 음. 환경에 관심 갖고 그 다음에는 환경 보거나 그 다음에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계속 앞서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럼 앞으로는 뭐에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달려가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냥 딱 말씀드리면 어르신들 시니어. 네. 노인이란 표현은 요새 또 약간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이제 어르신도 거부감이 있어요. 좀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참 적절한 말 찾기가 적절한 쉽지가 말이, 않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냥 시니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조만간 시니어가 될 것이고, 그쵸. 그다음에 저희 모친께서 네. 그 3년 그 작년부터 그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건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네. 이게 지금 현재의 이런 시니어들의 이런 요양 문제, 이거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고, 네. 그다음에 또 어머니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니어들을 인지기능 장애 나타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IT 기술과 그다음에 또 다양한 시니어들의 그런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그 일을 또 새로운 이제 사업을 같이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군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그 우리 전상일 박사님의 어떤 인트로덕션으로 네네. 여기 하고 그 아주 자세한 얘기들은 좀 하나하나 풀어보죠. 네네네네. 그 시니어를 위해서는 네. 어떤 일들을 예, 하고 예, 있는지 예. 오늘 나와주신 우리 전상일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